중정실록 2권 중종 2년 1월 16일 경인 세번째 기사 1507년 명정덕 2년 홍문관에 흰 병풍을 내려 잠개의 말을 써 올리게 하다. 변현 사잠. 바른 선비는 아름다운 곡식이라 제때에 마땅히 배양해야 하고 아첨하는 사람은 해로운 풀이라 번성하기 이전에 제거해야 하네. 우순이 사특함을 모조리 제거하니 좋은 말은 모두 나와 숨어 있지 않고 조심하여 몸 닦으니 모든 사람 힘써 도왔네. 이것이 바로 좋은 말이라면 우는 절하며 기뻐하였다는 것이네. 몸을 닦지 않으면 어질고 어리석음 어찌 분변하리요. 혼자 나서서 감련히 말할 자 얼마나 되겠는가. 인연하여 은총을 굳히는 자뿐이네. 선을 들어 말하며 사특함을 막는 자를 끓이고 간교하게 말하며 아첨하는 자를 기뻐할 것이다. 정직한 인사는 소원하기 쉽고 아첨하는 무리들은 친근하기 쉬운데 친근하면 장차 신임하게 되고 소원하면 나중에는 배척하게 되리. 밝은 임금이 덕을 닦으면 그 밝음이 하늘 같으니 음기는 가시고 맑은 빛이 환해지네. 어찌 사기 있어 감히 그 사의를 더럽히리. 현존하니 박해하긴 그리 쉽건만 간사함을 분별하기 어찌 그리 어려운가. 임금은 이것을 거울 삼아 선처를 따를 것이며 어진 이를 등용하려면 일찍이 일어나 크게 덕을 밝혀야 하리. 납간쟁잠.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쫓는 것은 순히 안목을 밝힌 일이요 간함을 따르고 거스르지 않으면 성탕이 덕을 힘쓴 일이니 한결같은 그 마음을 백왕이 본받는다. 저 한 문제는 정론 듣기를 좋아하여 물러앉아 아름다이 여겼고 고삐를 당겨도 끓이지 않았네. 이래서 천하는 예의로 돌아갔다. 당 태종은 마음을 비우고 어진 말을 너그럽게 용납하니 왕 위의 항변도 모두 들었고 수나라에 아첨하던 배구도 충성하였다. 한 성제는 주운의 말을 아름답게 여겨 불었더니 난간을 가르지 말게 하고 위 문제는 신비의 간함을 용납하여 소매를 잡아 끄는 것도 허물하지 않았다. 그러나 말을 용납치 않는다면 고든 것을 정표한들 무슨 공이며 가난한 말을 쓰지 않으면 온화한 얼굴도 중심이 아니다. 옛날의 성자는 혹시라도 게으르고 소홀히 할까 해서 감간고가 있고 비방목이 있었으니 선한 말이 사방에서 들어와 막힘이 없었고 환하게 트인 사해도 모두 복중에 들어왔다. 그런데 저 호남한 자는 무지하여 제가 성인이냐 강팍해서 거슬리면 노하고 공손하면 기뻐한다. 사람들이 관망만 할 터인데 누가 충직을 본받으리. 말하라고 권하여도 입을 다무는데 듣고도 못 들은 척하니 누가 말을 곱게 하리. 왕은 이를 거울 삼아 깊이 싫어하지 말 것이다. 무검약잠. 방우는 온고하고 검약한 등 능히 밝혀 지붕 이은 풀을 자르지 않고 석가래를 깎아 꾸미지 않았다. 우임금은 건박하여 궁시를 낮게 하고 의복을 조악하게 하며 의적을 멀리하고 술도 모두 끊었다. 성탕은 검소하여 선인들을 따르며 재물을 증식하지 않고 음악과 여색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계는 혼암 음란하여 주지 육림에 빠져 즐기기를 마치기도 전에 구정이 갑자기 옮겨졌으며 상수는 주색에 빠지고 경국 요대 사치함이 끝이 없었으니 보배여 또 죄가 되고 말았다. 명황은 왕위에 나갈 때 처음에는 검소했으나 뒤에 사치하였다. 금수의 불이 겨우 꺼졌는데 예상의 춤을 자랑하여 무엇하리. 끝내는 갈로가 주문천지 어지럽힌 것을. 진무제가 천명을 받아 임금이 된 뒤에는 처음에 밝다가 나중에 미쳤는데 꽁 갓 옷 태운 제가 채 씻기도 전에 양거의 놀이가 어찌 그리 황엄하였는가. 마침내는 오호가 만백성을 어지럽혔도다. 위에서 사치하는 생각이 없으면 아래에서도 편안히
즐기는 복이 있네. 이익 없는 일을 하지 않고 얻기 어려운 물건을 귀히 여기지 않으며 눈으로는 아로새긴 물건을 좋아하지 않고 손에는 주옥을 가지지 않으며 백성을 편안히 하는 일에 유심하며 농사일에 진력하여 연구한 계획을 가지고 시초에서부터 끝을 조심할 것이다. 신형 상잠 형벌로 간악함을 규정하고 상으로 유능하니 대우할 것이다. 상이 참남하면 어진이가 물러가고 형벌이 범람하면 악한 자가 징계되지 않는 것이네. 이러므로 밝은 임금은 여기에 힘을 써서 강하지도 않고 유하지도 않으며 치우치지도 않고 당파도 만들며 여러 사람이 찬성한 뒤에 형벌을 주고 많은 사람이 기뻐한 뒤에 상 줄 것을 명하며 경하고 중함이 좋을 때 같고 사랑하고 미워함을 마음에 두지 않네. 우조에서 형벌을 잘 쓰니 백성이 마음으로 합하고 어진이를 들었으니 팔원이 높이 쓰였네. 한 문제는 너그럽고 어지러 백성을 덕으로 감화시켜 임금의 행차를 범하여도 죽이지 않고 옥한을 훔쳐 자도 멸족하지 않았으며 제영이 상수하니 육형을 중지하고 석지가 항론하니 색불을 발탁하지 않았다. 상제는 매우 밝아 아래에 임하기를 밝게 하니 엄난한 자는 화를 주고 착한 자는 복을 주네. 성인이라야 본받아 먹먹하게 서로 대하는 것이니 높고 높다 말 말고 날마다 조심하며 관건은 사사로이 친한 이에게 미치지 않고 형벌을 반드시 흉한 이에게 시행할 것이다. 왕께서는 이를 경계하사 우리 백성 다스려야 하리. 이 잔문을 병풍에 써드리니 정운에 정교하기를 문사가 아름답고 서법도 아름답다. 지은 이에게 녹비 2벌을 글쓴 이에게 활 1개를 주라 하고 이어 글을 짓고 글씨 쓴 이들의 성명을 병풍 왼쪽에 쓰도록 명하였다. 최숙생 성몽정이 글을 짓고 김희수가 글씨를 쓴 것이다. 중조실록 2권 중종 2년 1월 16일 경인 네번째 기사 성침 이귀연 이홍달 강옥견 장경과 생원 주연 이세회 등을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였다. 침 등은 폐조 때 서총대 공사의 감력이 되었을 때 역졸들을 침탈하여 혹독하게 면포를 거두어 역졸들이 입은 옷을 풀어 면포를 짜드리기까지 하였으므로 추악한 면포를 서총대라 하였었는데 이때 와서 국문을 한 것이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1월 16일 경인 5번째 기사 대마 도주 종 익성이 나연을 보내어 박물을 헌납하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1월 17일 신묘 첫번째 기사 낮에 태백성이 나타나고 햇무리가 귀고리가 있으므로 의정부에 구원 전지를 내렸는데 내용은 대략 신료로 하여금 힘써 법률하여 하늘에 꾸지람에 보답하라는 것이었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1월 18일 갑진 첫번째 기사 조와 이정 박원종 우이정 유순정이 빈청에 나아가 문안하고 이어 아뢰기를 중궁을 지금까지 정하지 않으시니 오나라 신민이 모두 미안히 여기고 있습니다. 청컨대 빨리 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아랫말은 당연하나 나로서는 스스로 정할 수 없다 하였다. 대비가 빈청에 전교하기를 성이 이시라도 종친만 아니면 대궐에 들여도 무방한가 하니 원중동이 회개하기를 옛말에 이르기를 동성에 장가들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또 이시에게 장가들지 말라는 말이 대전에 있으니 해당 간수로 하여금 고래를 상고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대비가 전교하기를 국무를 하필 동성에게 취할 게 있겠는가 고래를 상고할 거 없다 하였다. 중조실록 2권 중종 2년 1월 19일 개사 첫번째 개사 영의정 유순이 아뢰기를 근자의 겨울 날씨 따뜻하게 봄 같고 태백성이 낮에 보이는 등 재변이 중첩하고 있습니다. 음양이 순조롭지 않으면 옛사람은 책임을 삼공에게 돌렸습니다. 신이 늙고 병든 몸으로 수상의 자리에 있으니 더욱 놀랍고 황공스럽게 이를 데 없습니다. 또 근자의 조정에서 큰일에 대해 논계하는데도 늙고 병들어 혼자만이 참여하지 못하니 어찌 안심할 일이겠습니까? 나이 늙고 병이 들어 소임을 감당하지 못하니 해직하여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천재는 인군의 부덕에 달린 것이니 삼정성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늘의 재변은 모두가 나의 부덕으로 인한 것이니 지금 상하가 서로 수성하여 하늘의 꾸지람에 대답할 것이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증정실록 2권 중종 2년 1월 19일 개사 두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사사를 회복하지 말라는 전제 중에 아직 말라는 두 글자는 대간에서 아랜대로 고쳐주소서 하였으나 연하지 않았다. 증정실록 2권 중종 2년 1월 19일 개사 세번째 기사 홍문관 직제학 이세임 등이 차절을 올리기를 신등이 생각한데 세경에 이르기를 간암을 따르고 어기지 말며 허물 고치기를 인색하게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당 임금은 대성이라 과실할 만한 것이 없었을 텐데도 간암은 따르고 허물이 있으면 고쳤습니다. 성인으로 자처하지 않고 늘 두려워하고 위태롭게 생각하는 뜻이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전하께서 패정의 뒤를 이어 대통을 모으심에 있어 성덕이 성탕보다 반드시 어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니 이야말로 깊은 못에 임하고 엷은 얼음을 밟는 듯 사람들이 간하지 못하지나 않을까, 허물을 말하지 못하지나 않을까 두려워해야 하고 자만할 때가 아닙니다. 전번에 도승안의 사찰을 회복하게 명하신 것을 조정해서 힘써 간암으로 중지하기는 하였습니다. 신등이 살펴보면 태종은 항상 이르시기를 내가 성인의 경서를 읽어 중과 무당의 허망함을 안다 하셨으며 비를 기도하는 중과 무당들을 없애고 산능에 절을 두지 않았으며 또 이르시기를 내가 법을 세워 후사에게 보여주어야 하겠다 하셨습니다. 또 성정은 승려의 도적과 사찰 창설을 금하셨으니 점차 뿌리를 끊어 없애려는 뜻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정의 옛일로서 본받을 만한 것이 못된다는 것입니까? 세종 역시 일찍이 이르시기를 불시의 도는 화복에 상관이 없는 것이므로 부왕께서도 믿지 않으셨다. 내가 만일 믿었다면 모국에서 세상을 떠나 애모했을 때 어찌 크게 불사를 일으켜 명복을 빌지 않았겠는가. 민중으로 하여금 나의 뜻을 알게 하여야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불사를 파하고 전가에 이르시기를 모든 불사를 거의 다 파하였다. 복을 얻는 이치가 있더라도 비루한 일이거늘 하물며 그런 이치가 결코 없는 데이겠는가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세종의 고명한 소견으로 불시의 속임수를 환히 알고 계셨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저 내불당의 건립 같은 것은 말년에 잘못된 일이었으니 본받을 일이 아닙니다. 전하께서 세종이 정력을 기울여 정사를 잘 하려던 미덕은 버리고 도리어 말년의 잘못된 거저로 구실을 삼으십니까? 본받아야 할 것은 받지 않고 본받지 않아야 할 것을 본받으시니 잘 계승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세종께서 처음 정사할 때 이단의 허위를 잘 알고 힘써 그 패단을 제거하여 30여 년의 정치가 티 없이 깨끗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잡된 것을 용납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만년에는 과실이 있었으니 이것은 만세의 자손으로 마땅히 경계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보위에 오르신 지 겨우 5개월인데 급급하게 불사짓는 것을 근무로 삼으시니 신등은 앞으로 올 패단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세종은 말년에 미혹되셨거니와 전하께서는 처음부터 미혹되시니 이것이 신등이 간절히 간하여 맞지 않는 까닭입니다. 온 나라 신료가 여러 나라를 두고 조정해서 논쟁하는데도 전하께서는 결연히 따르지 못하시니 이 일을 전하께서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옳다고 하신다면 이것은 조정의 좋은 법이나 아름다운 뜻이 아니라 고려조 말기의 패습인 것입니다. 만일 그러다고 하신다면 마땅히 공론을 따라야지 조금도 어렵게 여겨 주저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잠시 정지한다고 하실 것입니까? 겉으로는 공론을 따르면서 속으로는 다시 세울 뜻을 가지시니 간암을 따르고 어기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과실을 고치는 데 인색하지 않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조정을 대우하기를 이렇게 구차스럽게 해서는 안 되십니다. 구차스러운 정사가 시행되면 나라 일이 모두 구차스럽게 되어 앞으로 더욱 잘못되어 갈 것입니다. 신등은 전하를 위하여 깊이 애석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고 대간이 역시 전교 중에 있는 고물 두 글자 고칠 것을 청하니 상이 곧 명하여 고치게 하였다. 고물은 아직 하지 말라라는 뜻이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1월 20일 가보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조계영, 신은윤, 김수경, 이희보, 이종희, 백수장, 유승근, 홍경림과 재은, 신당 등에 관한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1월 21일 을미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1월 21일 을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조계영, 신원윤, 김수경, 이희부, 이종희, 백수장, 유승근, 홍경림과 재은, 신당 등에 관한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1월 22일 병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조계영, 신은윤, 김수경, 이희부, 이종희, 백수장, 홍경림, 유승근과 재은, 신당 등의 일에 대하여 아뢰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1월 22일 병신 두 번째 기사 포도장 이종래가 원주의 도적 죄수 백의산 등 15인을 현행 작물의 여부와 관련된 사람을 경중을 가리지 않고 열흘 사이에 난장을 때려 다 죽게 하였으므로 의금부에 명하여 공문케 하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1월 23일 정료 첫 번째 기사 박원종 뉴슨 정의 아래기를 전일 그이할 때 강응이 제일 먼저 처단하였는데 응의 아들 강맹경이 친구들과 서로 이야기하는 중 한 사람이 이기의 아우 이삼에게 말하기를 너의 형도 공신인데 준례에 따라 가사를 하사받았는가 하니 삼이 아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맹경이 곁에서 집은 받아 못하며 또 받더라도 며칠이나 들어가 살겠는가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제 아비가 죽었기 때문에 속으로 보복하려는 마음 품고 거사한 사람들을 중상하려는 것이니 정씨를 국문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패조 때 김철련의 심한 작패가 전동과 다름이 없었으니 그 죄는 차명을 당하여야 할 것인데 도망가 죽기를 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족들도 모여 살고 있으니 이런 무리가 거사한 사람들을 중상할까 싶어 마음에 불안합니다. 그 친족과 이웃을 잡아 가두고 죄주기 바랍니다. 아니 모두 의금부에 내려 공문하게 하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1월 24일 무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로 아뢰어 조계영, 신은윤, 이희보, 김수경은 법대로 처벌하고 이종희, 백수장, 홍경림, 유승근은 개정하며 합덕지 남대지의 재언은 도로 묵히고 신당은 수복하지 말기를 청하였는데 신당 일은 그대로 윤허하고 다른 일은 것은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1월 25일 기하 첫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1월 25일 기하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문성부정 이상은 남천군의 아들이고 임사홍의 사위인데 패조 때 나인에게 빌부터 당상까지 오른 자이니 영구히 서용하지 마소서 하니 정원에 전교하기를 문성부정이 나인에게 빌부터 당상까지 오른 것이 사실인가를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정원이 회개하기를 지난 을숙년 성전에 특별히 가자를 진수하라는 전교가 있었습니다. 하니 상이 명하여 상공과 의논하게 하였다. 영의정 유순이 의논드리기를 대간이 논란한 바 빌붙은 일이 사실이라면 그 진수한 가자는 사리상 도로 빼앗아야 할 것입니다. 하니 명하여 그 가자만을 깎아내리고 죄는 다스리지 말게 하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1월 26일 경자한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조계영, 신은윤, 김수경, 이희보, 백수장, 이종희, 홍경림, 유승근 등에 관한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1월 27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1월 27일 신축 두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1월 27일 신축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국가에서 중추부를 설치한 본인은 재상으로서 직임없는 자를 대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대간이 아뢰기를 국가에서 중추부를 설치한 본인은 재상으로서 직임없는 자를 대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세보 김공전은 의원으로서 중추가 되었으니 조정이 존귀하지 못함이 이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또 서반의 당상은
월원수가 적지 않으니 윤차로 붙여야 할 것인데 이 두 사람은 을충년에서 지금까지 그대로 유임하고 있으니 사체에 합당치 않습니다. 갈아주소서 하니 정원에 전교하기를 의원으로서 중추부사에 있던 자를 고래를 상고하여 아래라 하였다. 정원이 회개하기를 해조에 물어서 아래였습니다 하였는데 해조에서 고개하기를 홍치 4년에 송흠이 동지 중추부사가 되었고 김흥수가 첨지 중추부사가 되었습니다 하니 정원에 전교하기를 고쇄보 등의 일은 의원으로서 중추에 제수된 전례가 있으니 채차할 것 없다. 대간에게 말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1월 28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1월 28일 이민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조계영, 김수경, 신은윤, 이희보, 이종희, 백수장, 홍경림, 유승근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유능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1월 29일 계묘 첫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1월 29일 계묘 두 번째 기사 이때 사은사를 보내려 하는데 그 적임자를 구하기 어려워 정부와 육조 판서들로 하여금 의논하여 언언하도록 명하고 전교하기를 사은사로 정성을 보내지 않는 전례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와서 상공을 연고 없이 보내지 않는다면 이것은 명나라 조정을 중히 여기는 뜻이 아니다. 상공을 보내는 것이 마땅한가의 여부를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구수영, 정미수, 신준, 이손, 이집, 전임 등은 상의 정기를 옳다하고 송일, 이계남 등은 의계하기를 삼공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삼공은 소임이 크고 직책이 중하니 하루도 없앨 수 없습니다. 하고 박안성은 의계하기를 근래 재변이 거듭 보이니 조심하지 않을 수 없고 상공은 멀리 내보낼 수 없습니다. 문종조에는 반중추를 보냈으니 지금 역시 직위가 중한 자를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유자강 성의하는 의계하기를 부득이 삼공을 보낸다면 좌우 의정 중에서 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심이 아직 안정되지 못하고 나라의 패정도 다 바로잡지 못하였습니다. 좌우 의정은 나라와 일체로서 국사의 마음을 다해야 하니 멀리 떠날 수 없습니다. 다른 지위 높고 명망 있는 일을 차견함이 무방하겠습니다. 하고 영의정 유순이 아뢰기를 신은 오랫동안 수상의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 배탈이 났으니 이는 반드시 종신 질환일 것으로 감히 사직합니다. 더구나 지금 사은사는 삼공을 차견해야 하므로 신의 관직을 갈고 다른 사람을 승수하여 삼공 중에서 보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삼공을 보내지 말고 지위 높고 신망 있는 사람 중에서 택하여 보내라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희야는 원종, 순정과 공이 같은 사람인데 두 사람 찬양하기를 이렇게까지 하였다. 희안이 선배 기상이 있으면 자광의 눈에 따라갔으니 아까운 일이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1월 29일 계묘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조계영, 김수경, 친언윤, 이희보, 이희종이, 백수장, 홍경림, 유승근, 고세복, 김공저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1월 30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1월 30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우의정 유순정을 겸 병조 판서 박안성을 우찬성, 유빈을 병조 판서로 삼았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1월 30일 갑진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조계영, 김수경, 신은윤, 홍경림, 유승근, 이희보, 이종희, 백수장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1월 2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우찬성, 노공필을 영동령으로 삼았다. 이것은 장차 의정을 대신하여 명나라 서울에 가서 사언하게 하려는 것이다. 공필은 외람되게 극품에 제수되는 것이라고 하여 사임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1월 2일 병호 두 번째 기사 무령본군 유자광이 아뢰기를 광릉수화는 군사의 원 액수가 70명인데 유리 도망한 자가 반이나 되어 상망재간의 공급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사는 백성으로 군역의 유무를 물을 것 없이 보충 배정하소서.
또 경기 강원도 강무장 근처의 주민을 패줬대 집을 헐고 옮겼었는데 지금 비록 예태에 돌아와 오게 해도 농량과 농구가 없어 경작할 수 없으며 또 강무장 구역에 들어가 나무하는 것을 금하니 생활 방도가 없습니다. 벌채를 금하고 짐승을 기르는 것보다는 백성을 길러 나라에 이롭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청컨대 금년만이라도 벌채와 화전을 금하지 말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갈아먹게 하소서 하고 박원종 역시 아뢰기를 강무장은 기묘하지 않은 곳이 많으니 원유사로 하여금 현장을 조사하여 백성들에게 화전을 허락하소서 했는데 모두 그대로 윤허하였다. 중종실록 이고원 중종 2년 윤 1월 2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배출된 왕비 신씨의 집과 연산비 신씨의 집의 내시 및 주방 보는 사람을 모두 정하지 말라 하였다. 중종실록 이고원 중종 2년 윤 1월 2일 병호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신은윤 홍경림 우정 유승근, 김흥수, 임유종, 성률 등의 관작을 남수한 일에 대하여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3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3일 정리 두 번째 기사 수를 검하였다. 유순정이 아뢰기를 공사 재물이 탕갈되고 또 천변이 있으니 전룡에서 하늘의 경계를 보답하여야 하겠습니다 하였기 때문에 이 명령이 있는 것이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4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4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좌찬성 박근이 노령으로 사임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4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4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유자광을 대광으로 올렸더니 대간이 아뢰기를 대광 풍계는 삼공 또는 일찍의 의정을 지낸 이가 아니면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번에 성의한 노공필도 법에 따라 굳이 사용하였으니 매우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또 자광의 자리는 수상 오른편의 쪽에 있으니 이것은 의정을 지내지 못한 이가 앉을 곳이 아닌 것입니다. 고쳐주소서 하였으나 상이 좋지 않았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5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5일 기후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겸 병조판서 유순정은 판서 유빈과 동성 오촌 숙질간이니 법으로는 상패할 것이 없지만 친척으로는 한 집안입니다. 또 현부를 가리지 않고 겸 선정관을 모두 재상의 자제로 쓰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청근대 판사 한 사람은 채직을 하소서. 만일 그럴 수 없다면 겸 판서로는 병권을 맡고 정권에는 관여하지 말게 하며 겸 선정관 역시 공선하게 하소서. 또 강릉구사 김윤탁은 동령 첨정 김거, 안동 판관은 동반 관직에 제수함이 마땅치 않은 일이 및 최상은 북부 주부에 조수할 수 없음을 논하니 전교하기를 겸판세 일은 대신에게 의논하라. 다른 것은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5일 기후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5일 기후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5일 기후 다섯 번째 기사 명하의 양화문과 서총대를 철겁케 하여다. 이것은 모두 해주가 건축하였던 것이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6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6일 경술 두 번째 기사 태백성이 경천하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6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6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6일 경술 다섯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겸선정관 박양은 박영문의 후실 아들이며 영문의 후처는 곧 황효원의 첫 딸입니다. 서자와 천인은 동서반 관직에 제수하지 못하는 것이니 병조에서 반드시 정실로 전망했을 것입니다.
판서 이하는 본부에서 공함을 보내어 주문하겠습니다마는 겸 판서도 함께 주문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주문할 것 없다. 박양은 물러서 처리하겠다 하였다. 박영문이 상소하였는데 대략에 신의 처외조 이유기가 세조조의 죄를 지어 자녀가 모두 연좌되었는데 유기의 초부 정자순의 첩 박씨가 황효운과 연족이므로 이어 내어주게 되고 이로 하여 효운은 외가에서 양육되면서 문 밖에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효운이 아내를 여의고 이씨에게 장가들어 신의 철을 낳았는데 그 후 헌부에서 이씨가 집에 전에 시집 갔던 데서 쫓겨났다고 하여 첩으로 논하였습니다. 효운이 상소의 억울함을 호소하니 성종께서 소장 말미에 오피를 써서 처라고 논정하셨습니다. 신은 부모의 아래고 황씨에게 장가들었습니다. 그런데 헌납 정희가 효운이 헌부에서 다시 그 철을 논할 때 염려에 대건 안침에게 청탁한 사실을 가지고 논하여 다시 첩으로 강등하니 효운은 피를 토하고 죽었습니다. 처의 모 이씨가 여러 번 진정 호소하였지만 헌부에서는 문서가 다 불타서 상고할 근거가 없다고 하며 아뢰지 못하게 하니 신의 자식들은 모두 서자와 천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일기를 상고하여 신의 이 원통하고 답답함을 풀어주소서 하니 대신들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유순등은 모두 그때의 주안 일기를 상고한 뒤 다시 의논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중종실 이권 중종 2년 윤 1월 6일 경술 6번째 기사 대간이 유자강의 대광 봉계와 성률 유성건 신은윤 김응수 최상 한세창 우정 김거 권적 홍경림 장석산의 겸 선정관 등에 관한 일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7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7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7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7일 신의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제포에 둔 대마 도주가 보내온 동처를 여러 해 동안 무역하지 못하게 하니 도주로서 유감스러운 생각이 없지 않을 것이다. 부상들로 하여금 무역을 하도록 하고 그 값은 사섬시에 바치는 경상도 노비의 신공 면포로 계산하여 주어 수송하는 폐단을 없게 하여야겠다. 예조로 하여금 편리함과 여부를 함께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7일 신의 다섯 번째 기사 대사성 이점이 다시 공자 묘정비를 세울 것을 청하였다. 당초 연산조에 학당을 폐하고 실비를 쓰러뜨려 도성문 밖에다가 버렸었는데 이때 와서 다시 세운 것이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7일 신의 여섯 번째 기사 사옥원에서 바치는 큰 생선을 폐하고 중간 생선으로 할 것을 정하였다. 바치는 민가에서 척수에 맞는 것을 준비하기 어려워서 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 명이 내린 것이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8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8일 임자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날 이 일들을 다시 하려니 명하여 최상은 강등하고 유승건은 갈며 우정은 군직에 붙이게 하고 그 외의 것은 모두 윤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9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납시었다. 이 대사관 이 계명이 아뢰기를 겸 병조 판서는 건일 대신에게 의논하였더니 모두들 상피할 처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한 집안에서 어찌 함께 병권을 장악하겠습니까? 사체에 어긋날 듯합니다. 옛날 송태조는 술잔을 들며 병권을 놓게 하였습니다. 공신을 대우함이 이러하였기 때문에 그때 공신들은 모두 보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을 전하께서는 거울 삼아 경계하셔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9일 개축 두 번째 기사 당포만호 2기와 정포만호 진 세거리 숙배하고 하직함으로 사정전에서 불러보고 군무를 물었는데 대답하지 못하고 또 진퇴하는 예절이 털려 정원에서 추문하기를 청하자 전교하기를 인물이 이러하니 부임한들 어찌 소임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체임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10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10일 갑인 두 번째 기사 대간의 신언윤 최상 김응수 및 겸 병조판서의 일을 아래고 또 겸 선정권을 둬두지 말 것을 청하였으나 모두 허락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10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10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11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11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11일 을묘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11일 을묘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신언윤 최상 김흥수 등의 일을 아래고 또 권영 민효손 박세준 정세명 등은 일찍이 남수를 받은 일 때문에 개파되었던 사람들이니 서둘러 서용할 것이 아니라고 아뢰었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10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12일 병진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날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12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12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13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13일 정사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또 아뢰기를 중익부 도사 이익 걱정의 야비가 항상 방납을 일삼아 이익만 취하고 행실이 없으니 그 아들을 어찌 동반에 서용하겠습니까? 개정하소서 하니 헌부에 명하여 방납하는 일의 진위를 알아서 아뢰게 하고 다른 것은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14일 무어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14일 무어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신언윤 등의 일을 반복해서 논개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14일 무어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14일 무어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14일 무어 다섯 번째 기사 폐조 때 충청, 황해, 강원도 등에서 찍어다가 물가에 쌓아둔 제목을 집 흘린 사람들에게 주도록 명하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15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받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15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15일 김이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15일 김이 네 번째 기사 흰 병풍을 정원에 내려보내고 고금의 잠경이 되는 말을 써서 바치게 하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16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납시었다. 영사 박원종이 아뢰기를 겸 선정하는 세조조의 고사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며 또 근일 천재 시변이 있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더 설치하여 천재를 늦추고 시비를 충실히 하려는 것이지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니 장령 김언평은 아뢰기를 천재를 낮추려면 몸을 낮추고 행실을 닦으면서 간쟁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구한다는 것은 신등이 알지 못하는 바입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16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16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16일 경신 네 번째 기사 대간의 김흥수 신언윤 최상 권영 민효손 박세중 정생애매영 이의걱정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허락하지 않고 이의걱정의 일을 수위할 것을 명하였다. 유순 박원종 유순정 등이 아뢰기를 그 아비는 방납을 일삼았지만 걱정이 이미 공신이 되었으니 서반이면 높은 풍계라도 제수할 만하니 동반에 제수하면 온당치 못할 것 같습니다 하니 명하여 서반에 서용하게 하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17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17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17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정실록 2권 중종2년 윤 1월 17일 신유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18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18일 임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신언윤, 김흥수, 최상 등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권영은 수기의 세력을 의지하여 인가를 빼앗아 차지했고 박세준은 전주 판관이 되었을 때 형벌 쓰는 것이 각박하여 이미 파직되었으며 또 사사로운 분함으로 사족과 싸우다가 곤욕을 당하였으니 이 사람은 거두어 쓸 수 없습니다. 정세명은 도정이 되었을 때 세자빈의 세력을 빙자하여 집 종들을 외방으로 보내어 토색질을 많이 하였으므로 적폐가 극도에 달하였으니 역시 소용할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정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18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정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18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정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18일 임술 다섯 번째 기사. 홍문관 부재학 이윤등이 아뢰기를 본관은 맡은 바 임무가 중한 만큼 그 선임 역시 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박사 홍언방은 부친의 상사에 근신하지 않고 고기 먹기를 평상시와 같이 하였으며 또 3년상이 다 지났는데도 아직 그 부친을 장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찬 윤효빙은 소년 시절부터 엄기손의 집에서 기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손이 도둑의 완주가 된 것을 알면서도 그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비루하다고 살림해서 침뱉고 욕하니 동료가 될 수 없습니다. 모두 갈아주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18일 임술 여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납시어 대학 연의를 강하였는데 한 원제가 우유하고 당 대종이 고식하였다는 대목에 이르러 참찬관 정광필과 시간관 이세인이 아뢰기를 우유와 고식은 인군의 실정입니다. 한 당이 망한 것이 모두 원제의 우유와 대종의 고식 때문이었습니다. 성군의 치세에서는 한 소인이 직위에 있고 한 군자가 물러나 있는 것이 다스리는 체제에 관계되지 않는 것 같지만 혹 세잔하게 되면 한 소인이 나라를 망칠 수 있고 한 군자가 다시 흥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진 일을 쓰고 간사한 자를 물리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니 더욱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체로 인군으로서 학문을 좋아하는 것은 종묘 사직의 복이지만 그러나 글만 배우고 실제를 본받지 않는다면 끝내는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 선한 것을 택하여 따르고 그 불선한 것은 고친 뒤에야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하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19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납시었다. 집이 성윤조가 아뢰기를 패조 때 선비들의 집을 많이 권신 귀족에게 빼앗겼었는데 지금 온통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고 추세도가 없는 조금도 잘못된 꼬투리가 있어도 모두 형벌하여 신문하니 애매한 일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문서만을 가지고 징험한다는 것은 불가한 일입니다. 그때 어찌 진정으로 매매를 하였겠습니까? 만일 고문을 하게 된다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을 자복하여 속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라에 이익이 없고 사람들은 원통한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니 형장으로 군문하지 말고 모두 본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옳다. 그러나 방금 추세청으로 하여금 사실을 캐어 조사하게 하였고 또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어찌 다 알 수 있겠는가 하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19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술을 내리며 이르기를 술을 거마했지만 오늘은 비가 오고 기후가 아직 차가움으로 대접하는 것이다 하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19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19일 개해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19일 개해 다섯 번째 기사. 대신들에게 명하여 겸선정관을 더 두는 것이 마땅한지 여부를 의논하게 하여다. 그 의논이 한결같지 않았으나 좌의정 박원종은 아뢰기를 더 두는 일은 전일 여러 사람의 의논을 모아 개정한 것이니 반드시 깊은 의의가 있을 것인즉 그대로 폐지할 수 없을 것이며 공신위의 재상은 자제만은 우선 다시 임명하여 공선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방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19일 개해 여섯 번째 기사 사제 선공 두 감에 바치는 시타는 의례 외방 향리를 정하여 사들이게 하고 있었는데 폐조에서 산림과 천택에 검표를 세워놓았으므로 시탄값이 뛰어올라 사들이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였다. 반정 후에 경삼 감사가 그 폐를 논하여 지보하였으니 그 일의 처리 문제를 공조로 내려보내었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20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20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금주령이 내렸는데도 외관에서 취하도록 마시고 방자하여 끓이김이 없으니 언금하게 하라 하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20일 갑자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날 이를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20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20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21일 얼축 첫 번째 기사 야인, 살찰 등 10여인이 내조하였는데 이날 건정된 뜰에서 연회를 내렸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21일 얼축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신언윤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22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22일 병인 두 번째 기사 폐조 때의 대사관 유헌과 헌문관 박사 김양보 등이 제주에 기양가 있다가 반정 초에 모두 방환되었는데 해구에게 살해를 당했다. 조정에 쌓인 논란에 대마도에 사신을 보내 문책하려 하였는데 대신 중에 혹 불가하다고 말하면서 우선 도주에게 유시하여 회답을 알아본 뒤에야 보내도 늦지 않다고 하는 이도 있었으므로 상이 그대로 따랐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22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22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22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논집하고 또 말하기를 한 계승이 화사로서 가설 별자가 되었으니 이미 불가한 일인데다 폐조 때의 가설관을 지금은 모두 혁파해버렸으니 고쳐주소서 하니 계승의 일은 윤호하고 다른 것은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23일 정려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23일 정려 두 번째 기사 대간이 김흥수 등의 일에 관하여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23일 정려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23일 정려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24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24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24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24일 무진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에 대하여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24일 무진 다섯 번째 기사 명하의 유영정의 관직을 바꾸게 하였다. 이것은 의과 출신으로 현감이 되었는데 이조병조에서 의과로 벼슬길에 나아가게 하는 것은 줄례가 없다고 아뢰었기 때문이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25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주화를 받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25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권 중종 2년 윤 1월 25일 기사 세 번째 기사 공조 참이 유승조가 아뢰기를 김공조가 집을 빌려 신의 이웃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에 공조가 신의 집에 와서 신에게 말하기를 주화상이 전왕의 나이들을 많이 데리고 있고 또 빈객 접대를 좋아한다. 그리고 유자강이 공을 논하되 그 고향 사람들을 많이 참록하였는데 그날 시위 군사 중에 참여 못한 자들이 모두 분하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 별과의 변괴가 있으니 별의 변괴가 있으니 변고가 생길까 염려된다고 했다. 이달 15일 공조가 또 와서 신에게 말하기를 박, 유 두 정성이 지금 마음대로 방자하니 광망한 무리들이 공격하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듣기를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려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무사들이 약에 대해 물어보려고 우리 집에 많이 오는데
사람마다 모두 그렇게 말한다고 하므로 신이 또 묻기를 누구냐고 하니 공저의 대답이 이 장길의 무리다고 합니다. 신이 또 묻기를 그런 광망한 일을 어찌하여 하느냐고 하니 공저가 대답하기를 윤탕노를 시켜 위에 계달하게 해서 이 두 정성을 제거하려 한다. 다만 탕노는 믿기 어려우니 가볍게 말할 수 없고 또 죄악이 나타나지 않았으니 역시 경솔하게 거사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이 남곤에게 들으니 곤의 말이 내가 심정에게 들었는데 정이 말하기를 공저가 정미수를 장수로 삼아 박유를 제거하려 하는데 거사하게 되면 바른 선비인 유승조 같은 이들이 모두 응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였고 오늘 아침에 곤이 또 신에게 말하기를 정이 와서 말하기를 문서기의 말이 김공저, 이장길 등이 함께 의논하고 거사하려 한다고 한다. 하므로 신이 곤과 함께 의논하고 와서 아뢰는 것입니다. 곤이 또 신에게 말하기를 심정 역시 와서 아뢰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인 남곤이 광화문 밖에 와서 정원에 전언하기를 아래 일이 있어 감히 문 밖에 왔습니다 하고 흰 옷에 갓을 쓰고 정원에 나와 아뢰기를 어제 심정이 우리 집에 와서 말하기를 내가 입신 행세하기는 했지만 항상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미친 사람의 공격을 받을까 두려워서 오늘 나올 때도 노복을 많이 거느리고 왔다고 하므로 신이 묻기를 인심이 고무되고 흥겨워하는 이때 어찌 그런 불안한 말을 하는가 하니 한참 있다가 말하기를 김공저가 영공을 와서 배웠는가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보름께 와서 보고 돌아갔다고 하였습니다. 심정이 말하기를 공저가 특별히 말한 것은 없는가 하므로 신이 없다고 답하니 심정이 말하기를 공저가 이장길 등과 상의하고 조정에 있는 일품 재상으로 장수를 삼아 가만히 박유를 습격한 뒤 정사를 도우면 성군이 치세를 이룰 수 있다 하더라 하고 또 김공저가 조정에 있는 명사의 반은 우리 편에 들었고 전번에 이 뜻을 남곤에게 은밀히 표시하였으나 곤이 이렇다 할 대답이었기 때문에 물러나 나왔다고 하더라 하였습니다. 신이 이 말을 들으니 놀랍기 이를 데 없어 자세히 물으려 하였으나 마침 다른 객이 와서 정이 가겠다고 하므로 신이 다시 오지 않겠는가 하니 정이 내일 오겠다 하고 오늘 아침에 또 왔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어제 그대의 말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여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였다. 군은 어디서 들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문서기가 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또 말하기를 그대가 이 말을 듣고서 어찌하여 지금까지 아뢰지 않았는가 하니 정이 대답하기를 오늘 김극승과 함께 아뢰기로 의논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정의 말을 듣고 감히 와서 아뢰는 것입니다 하였다. 그리고 행, 호군, 심정과 장하권, 정, 김극승이 아뢰기를 신 등이 문서기에게 들었는데 서기의 말이 내가 조광보에게서 들은 말인데 지금 전변이 있고 또 참기가 있으니 엄밀히 박원종, 유자강, 노공필을 습격하여야 하겠다. 이 3인을 제거하면 정치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들으니 놀람을 금할 수 없어 와서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서기에게 말하기를 미친 선비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으니 너가 다시 물어 가지고 오라 하였더니 서기가 또 와서 말하기를 내가 조광보에게 물으니 광보의 말이 박경이 자세히 안다고 하므로 박경의 집으로 갔더니 경이 나와서 만나보고 말하였으며 경의 처가 찬 곳에 앉아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여 경이 곧 나를 데리고 유생 김식의 집으로 가서 이미 천변이 있고 또 찬문이 있는데 난을 일으킬 자는 반드시 박원종이다. 또 노공필은 유자관과 친교가 두터우니 이 3인을 제거하고 정미수로 수상을 삼는다면 아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미수가 무슨 일인들 듣지 않겠는가. 김감이 병조판서가 되었을 때 벌써 이 뜻을 알았고 이 계명은 유순정과 친함으로 계명이 순정에게도 말하려 하였으나 순정의 눈에 꺼풀이 끼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또 작품을 따르는 법은 쓸 수 없고 과거 역시 할 것이 아니며 서울도 통용해야 하여야 한다. 종친을 쓰지 않는 것은 또 무슨 뜻인가? 종친 중에는 판서, 참판, 참의, 정, 좌랑이 될 사람이 많다. 이 3인을 제거하고 홍유손을 시켜 윤탕노에게 전하여 대궐 안에 들어가서 말하여 상께 안심하도록 한 뒤 우리가 아래에서 조처한다면 선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김공저, 이장길의 3형제는 삼복을 삼아 이를 시킬 수 있으며 조원기, 유승조 역시 이 뜻을 알고 있다고 하였다. 내가 박경에게 말하기를
이 개남이 아느냐고 하니 경의 말이 개남은 속된 기운이 있음을 말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합니다. 그래서 신등이 감히 아뢰는 바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삼공 및 부원군 이상 그리고 의금부 당상을 배추하고 또 금부 난관을 나눠보내어 박경, 김공조, 이장길 등과 일에 관련된 사람들을 잡아다 추구하게 하라 하였다. 그리고 전교하기를 주광, 석강을 정지한다 하였는데 이 사람들을 국문하려는 것이었다. 영의정 뉴슨, 무령부원군 유자강, 창산부원군 상의안, 좌의정 박원종, 우의정 유순정, 의견부 당상 이계남과 민의호정 윤탁로 등이 빈정에 나아갔다가 이어 건정등 뒤로 갔다. 또 도승지 홍경주, 동부승지 이유청에게 명하여 함께 신문하게 하고 주소 강홍, 검열, 이말, 윤인경 등으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고 또 돈영부 정, 한세환, 장악원 정, 김극성, 병조 정랑, 윤기수, 의영고 주부 김양은 등으로 문사 낭청을 삼았다. 박경이 먼저 오고 조광보가 다음에 왔는데 광보는 미친 사람이었다. 그는 처음 대궐들에 와서 큰 소리로 글을 외우는 등 미친 사람의 태도가 현저하였는데 맨 먼저 유자광을 보고는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자광 같은 소인이 어찌 이곳에 있을 수 있느냐. 무오년의 혈량을 모함하여 김종직 같은 이들이 모두 주륙되었는데 지금 또 무슨 일을 하려는가. 상반금을 얻어 이 간산신하의 머리를 베이고 밝은 임금을 모시고 어진 정성을 얻으면 좋은 치세를 보게 되겠다 하였다. 맞는 말이네. 성희안이 묻기를 간산신하가 누구이냐 하니 광보는 유자광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박원종을 보고 말하기를 너가 성군을 추대하였으니 공이 과연 크다. 그러나 또한 어찌하여 집에다 폐왕의 나인을 두고 있느냐 하고 또 성희안을 지목하면서 말하기를 지난날 한운이 너를 명류라고 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어찌하여 유자광과 함께 일을 하는가. 자광이 뇌물로 준 목화를 바꿔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하였다. 또 사관을 지목하여 말하기를 저것이 강홍이구나. 강홍아, 내 아비는 죄 없이 차명을 당하였다. 저것은 네 말이구나. 너희들은 사관이다. 내 말이 특서해야 한다. 하였다. 좌의정 박원종이 독개하기를 전번에 익명의 글을 신의 집에 던진 자가 있었는데 그 사연에 말하기를 너가 폭군을 제거하고 진주를 익대하였으니 그 공이 곽광보다 못하지 않다. 그러나 유자광은 패줬대. 패주로 하여금 살육지심을 일으키게 한 자로서 간사하게 이를 데 없는데 무슨 공으로 제4공신에 두게 하였는가. 그는 또 수령 20여인을 죄 없이 농계하여 파직한 자다. 회령부사 최윤혜는 무슨 죄로 농계하여 파직하였는가. 나는 유식한 사람이라 이것만을 말하겠다. 만일 무식한 사람이 어두운 밤에 해치려고 한다면 너가 어찌할 것인가 하였는데 신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반드시 이물이 소이였습니다 하고 성희안은 아뢰기를 전일 삼공을 명나라 서울에 보낼 것을 논할 때 삼공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은 순전히 이 때문이었습니다 하였다. 조광보는 국문 결박 받을 때에 희롱하는 것이라 여겨 희롱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형장 10여 개를 때리니 큰 소리로 통곡할 뿐이었다. 박원종이 말하기를 참으로 미치고 또 병들어 형장을 때려도 무익하니 거쳐야겠다 하고 이윽고 말하기를 광부는 정말 미치고 병들었으니 형처하지 마소서 하니 전가기를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그리고 저녁 때 추관에게 전가기를 죄인을 모두 형문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심정 유승조 남곤 문석위 등에게 음식을 먹이게 하였다. 추관들이 함께 의계하기를 신등이 자세히 들으니 그 계획이 일촉일석에 된 일이 아니고 또 이름 있는 조관에게 관련된 일이 많으니 일일이 묻는다면 그 도당이 자연 나올 것입니다. 저들의 생각으로는 가만히 3인만 습격하면 기타는 한가하는 자가 있더라도 다 휩쓸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 유승조는 심정이 아뢰려 한다는 말을 듣고서 일이 발각될까 두려워 자기의 죄를 면하려고 와서 아린 것입니다. 승조도 함께 가두소서 하니 좋다고 전교하였다. 추관들이 함께 의계하기를 정미수, 김감 등은 모두 직위가 중하고 병이 있는 사람이니 건부에 가둘 수 없습니다. 이조 예조의 대문 안에 보호하여 두었으니 내왕함에 신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다시 아뢰기를
신등이 반복하여 생각하건대 이번 일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승조가 공조와 대질함에 있어 은사가 서로 어긋나 끝까지 주문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만약 주문하지 않으면 명일에는 다시 계책을 내어 대답할 것이니 끝내 사실을 캐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신등이 밤중에 나가면 변이 있을까 염려되니 신등은 위장 남서로 물러가고 고신할자는 고신하고 평문할자는 평문하여 오늘 밤 안으로 끝내고 명일 아침에 계달할까옵니다. 또 정미수 김감 등은 승문원과 도총부의 직방에 나누어 가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좋다고 전교하였다. 문석이는 아래와 같이 공수를 하였다. 신은 조광보와 소년시절부터 교제하고 있는데 이 달 보름께 광보가 발광하여 위태로운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보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그 아우 광좌가 신을 보고 말하기를 우리 형의 광정은 진짜 미칠 것 같지 않다. 한번 가보라. 하기에 4, 5일이 지나서 가보니 용모와 언소가 자약한 것이 과연 미친 자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이 너가 정말 미친 것이 아닌데 어찌하여 미친 짓을 하는가 하니 광보가 말하기를 사실 내가 일부러 하는 것이다. 이 장길이 폐조 때 모반할 생각이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는데 나는 그가 기밀 보지를 위해 나를 해치려나 하여 일부러 미친 짓을 함으로써 장길로 하여금 의심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어찌 미쳤겠는가 했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너가 미친 것이 아니라면 어찌 어머니에게 욕설을까지 하는가 하니 광보의 말이 내가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는 것은 장길로 하여금 더욱 미친 병이 있음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또 일반 사람에게도 모두 나의 미친 정세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장길을 재주 있는 자다. 토끼를 덮치려면 반드시 좋은 사냥개가 있어야 하는데 장길은 일을 시킬 만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누가 장길에게 무슨 일을 시키는 것인가 하니 광보가 말하기를 박경은 학문이 있고 또 일을 많이 아니 그의 말이라면 사람들이 모두 믿는다. 그런데 유자광은 원래 임사원과 함께 친교를 맺어 간악한 일을 하였고 지금도 못하는 일이 없다. 박원종은 호부하고 사치하며 또 패왕의 기생을 데려다 살고 있으니 장차 역무를 할 자는 이 두 사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그 밖의 일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노공필은 선정에 방해하는 자이며 경이 이미 정미수 김감 이계명과 이를 모의하고 김공조 이장길의 무리를 시켜 인군 곁에 있는 악한 자를 제거하려 한다 하였습니다. 신이 또 묻기를 이를 모의한 것이 어찌 그것만이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유승조 남군 이계난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지금 천변이 있고 또 도선의 참기에 이르기를 10대를 전하여 구군이 다 한다 하였으니 지금 인군 곁에 있는 약한 자를 제거하여 성상의 춘추가 연장되면 정미수가 수상, 박경이 사장이 되어 서로 부자할 것이니 3, 40년은 연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박유가 반드시 반역할 것이니 저들로 하여금 보존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이어 이 일을 일으킨 자가 있게 되면 난리가 진정낼 날이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금상께서도 역시 병원이 있으시다 하였습니다. 신이 이것을 듣고 놀라움을 금하지 수 없어 심정에게 가서 말하려 하였더니 마침 신병이 있어 가지 못하고 이달 20일에 서간을 심정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갑자기 복통이 나서 장옥에 들어가지 못하고 집에 있다. 그리고 부탁할 말이 있으니 와서 나를 보도록 하라 하고 또 종이 그때 더 쓰기를 부탁할 것이 매우 긴한 일이니 꼭 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정이 그날 미시에 왔으므로 신이 광보의 말을 정에게 말하니 정이 놀라며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러나 미친 자의 말은 믿을 수 없다. 다시 자세히 물어보라. 내가 내일 입직하고 모레 다시 올 것이니 너는 장옥에 들어가지 말고 기다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의 생각으로는 이미 광보에게서 사실을 자세히 들었으니 다시 물을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은 이튿날 바로 박경의 집으로 갔더니 경이 울타리 밑에 자리를 깔고 대접하였습니다. 신이 경에게 말하기를 원래 그대가 글씨 잘 쓴다는 것을 들었고 또 광보를 통하여 그대가 학문의 실력이 있음을 들었다고 하면서 서로 말하다가 광보가 말한 일에 미치니 경이 과연 그런 일이 있었다 하였습니다. 신이 정미수 김감 이계명도 과연 이 일을 아는가 하니 경이 알 것이다 하므로 신이 미수 등이 인군 곁에 있는 악한 자를 제거한 뒤에 또 어찌하려는 것인가 하니 경의 말이 그 후에 일은 미리 말할 것이 없다. 미수가 된 이는 아래 사람들이 말을 잘 받아들여서 말을 따르지 않는 일이 없을 것이니 선치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미수등이 성사하더라도 조정에 선량한 이가 많고 또 공신이 많으니 반드시 이의가 있을 것인데 실패하는 일이 없겠는가 하니 경이 말하기를 그를 염려는 없다. 이 계명이 유순전과 원래 친하기 때문에 이 일을 말하려 하였지만 그 눈에 꺼풀이 끼었기 때문에 하지 못하였다. 또 성희한 유빈과도 말하려 하였으나 길이 없었다. 부귀를 탐하는 자는 눈에 모두 까풀이 끼어 있는 것이니 이를 함께 의논할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신이 또 묻기를 유승조 남곤 역시 알고도 옳다고 하였는가 하니 경이 남곤은 알지 못할 것이다 하더니 다시 말하기를 김공조의 말이 자기가 남곤에게 말하니 곤이 높고서 놀라고 두려워한다고 하였으며 신이 또 승조가 아는지의 여부를 물었으나 경은 대답하지 않고 신 역시 거기에 대하여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신이 또 묻기를 이 계남이 역시 알고 그렇게 여기는가 하니 경의 말이 계남은 위인이 속되어 말할 수 없었다고 하였는데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아내가 경에게 말하기를 이른 아침에 무슨 잡담을 그리 하는가 하였습니다. 경이 신에게 말하기를 아내라는 것이 젊어서부터 성품이 착하지 못하고 언제나 말이 많다 하므로 신이 가겠다고 인사를 하였더니 경이 어디로 가는가 하게 신이 김식이 근처에 있어서 가서 만나보려 한다 하니 경의 말이 나 역시 식을 한다. 그대가 먼저 식의 집으로 가서 말을 내게 보내면 내가 따라가겠다 하였습니다. 신이 식의 집에 가서 그로 하여금 말을 보내게 하니 경이 곧 찾아오고 광부의 아우 광자 역시 우연히 와서 뒤뜰에 자리를 깔고 모여 앉아 잡담을 하다가 말이 사람을 쓰는 일에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경의 말이 내가 종친 중에 보니 참판 참이 정랑 좌랑이 될 만한 이가 적지 않다. 마땅히 모두 등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 중국 조정에서 서울도 관계치 않고 모두 쓰니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의 예의에 따라 쓰는 것이 옳을 것이다. 자격만을 가지고 사람을 쓴다는 것은 좋은 법이 아니니 지금 파해야 할 것이다고 과거 역시 선비를 뽑는 좋은 법이 아니니 모두 파해야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튿날 심정이 과연 우리 집에 왔으므로 신이 경의 말을 다 일렀습니다. 그리고 김공조는 아래와 같이 공수를 하였습니다. 신이 사는 곳이 유승조의 집과 거리가 매우 가까워 때로 서로 왕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금은께 미친 사람 조광보가 신의 집에 와서 갑자기 미친 말로 천구성이 떨어지고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는데 박정성과 무령군 등의 소위가 옳지 못하다. 또 중국에 주청하는 일이 많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만여인이 마음을 함께하여 모여하는 일이 밖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장길 같은 무리가 이 일을 하려 하는데 너가 아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지난달 금은께와 이달 초생간에 유승조의 집에 가서 묻기에 이런 일을 말하는 자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 승조의 대답이 최윤회가 역시 미친 말을 하는데 이 밖에는 별로 다른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신이 광부의 말한 것을 듣고 광청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하여 곧 나아가 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또 재차 공초에서 말하기를 다른 사이는 모두가 신이 말한 것입니다. 또 유승조가 신의 말하는 것을 듣고 대답하기를 그것이 광인의 말이기는 하지만 만일 그 일을 하려면 역시 탕노를 길잡이로 할 것이다. 그러나 탕노는 보잘것없는 위인이니 이를 도모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이어 한 권의 책을 의하여 보내며 태백이라고 쓴 것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이 별이 태미원으로 들어가면 일이 난다 하였습니다. 그 외의 이 일은 모두가 신이 듣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니 명하 1차 고신을 하게 하였다. 박경은 공초에서 말하기를 문석이, 김식 등을 신이 처음에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5, 6일쯤 전인가 석유가 당지 2장을 가지고 소시 이수를 써주기를 청하였습니다. 신이 노둔하여 그 시사를 기억하지 못하였지만 그것을 써주었을 뿐 다른 일은 말한 것이 없습니다. 하고 제차 공초에는 문석이가 구한 것 중에 석유가 김식의 집에 가서 식으로 하여금 말을 보내어 신을 맞아오게 하여 신이 곧 식의 집으로 갔다는 말은 과연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외에는 신이 알지 못합니다 하였는데 명하 1차의 고신을 가하게 하였다.